자, 하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험의 가입과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또 노후 대비 보험과 장기성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보험금을 우리가 주는데 인색한 보험회사를 아는 방법 그리고 보험의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내가 든 연금보험이 가입할 때는 대박 알고 보니 쪽박이다는 얘기예요. 자, 보험을 가입할 때 연금인 줄 알고 가입했던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축성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큰 저축 목적인 보험이다. 자, 그래서 이 저축성 보험에는 변액 연금과 변액 유니버셜, 변액은 수시로 변한다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변액 우리가 뭐 국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주식경도 있을 거고 주식 연계형 정보도 있고 그죠? 이런 저축 연금 보험도 있고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사고나 질병 등의 보험 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 보장성 보험은 바로 암보험 그리고 우리가 신체나 상해 쪽에 났을 때 우리가 보상해주는 상해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종신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입할 보험을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수많은 보험 중에서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될까? 자, 가능하면 많은 보험에 가입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험료로 납부하는 적정 금액을 가처분 소득의 8% 내지 10% 정도. 그래서 우리가 8%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까? 이를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 다시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입니다. 보험은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에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일에 대한 대비책이죠. 자, 보험이 갖는 본래 목적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은 바로 사회보장에는 우리가 출산이라든지 양육, 실업, 노령, 또 장애, 질병, 또 우리가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또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이죠. 자,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가 통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고액을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죠. 자, 그럼 건강보험 제도는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먼저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입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강제보험이죠. 자, 그 보험 가입 기피가 허용될 경우에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 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반면에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와 질병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는 보험료는 우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3단계 보장성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제도는 최근에 크게 개선되어서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체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먼저 기본적인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설명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 제도. 자, 그리고 우리가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병원비로 내게 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이라도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개인이 1년간 일정액 이상을 냈을 경우에 그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렸을 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암의 수술 비용이 우리가 통상 입원 치료가 우리가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 외과적으로 수술하면 6, 7일 정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수술 비용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또 가렵이라든지 수술 후에 우리가 간호비라든지, 그래서 통상 보험료로 지방 부분이 한 600만 원 정도 냈을 때는 700만 원 냈을 때는 6에서 700만 원 정도 냈을 때는 500만 원 상한제를 둬서 5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부분 700만 원 가정했을 때 200만 원 개입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2년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발병이 2020년 되었다만 발병이 되었으면 차기연도 2년 2022년도 초에 그 부분을 환급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이죠. 자, 그럼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 부분이 5분인 경우 그동안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그 비용을 돌려줬다면 2018년부터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민영보험인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3단계 보장성 제도입니다. 먼저 적용질환 모든 병의 입원비, 외래 진료비,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병, 단 동일 질병으로 최대 180일 입원비 플러스 외래 진료비 매년 1에서 12월 진료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죠. 자, 재난지역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진료비, 비보험, 예비급여, 선별급여 매년 1에서 12월 진료비 기준을 하고 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와 민영보험 제도에서 가구 소득이 중위급 이하이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소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로 추정하는데,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에 직장 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10만 3,050원 이하, 취업가입자는 93,650원 이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바로 긴급의료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 차익을 지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재난적 의료비가 2천만 원일 경우에 이의 50%인 1,0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1,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는다면 정부 지원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손보험에서 600만 원을 받는다면 정부에서 4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보장제도와 민영보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자, 앞서 설명한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6.8%입니다. 6.8%. 자, OECD 회원국의 2.1%보다 매우 높은데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2005년도에서 2016년의 우리나라 1인당 경상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6%로 영국 42%, 미국 3%, 캐나다 2.3%, 일본 3.4%의 큰 차이가 있죠. 자, 의료비를 납부하는 주체별로 보면 2017년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의 66.3%는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한 공공재원이죠. 자, 민간이 알아서 부담하는 비중은 33.7%에 이르는데 이 부분이 민간보험의 영역인데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 중에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벌충한 부분이 7.6% 수준이고 나머지 26.1%는 가게가 직접 부담했다는 것이죠. 자,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은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 등 상개국 정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민영보험에 가입할까?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 중에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이죠. 자, 그럼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실비로 보장하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의료실비보험, 민영의료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독 실손 의료보험 보장 내용 및 가입 금액인데요. 실손보험은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보장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달리 정부가 그 운영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몇 번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변화의 핵심 초점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보험회사의 목표와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목표가 상충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자, 역사를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는데 2009년 10월 이전에 구실손보험은 정부 관여가 적어서 보험사가 사실상 자유롭게 설계하고 판매했던 시기이고 이 본격적으로 정부가 관여를 시작했는데 정부의 접근 방법은 보험의 표준화였습니다. 자, 이 보험의 표준화는 보장받을 수 있는 내역을 표준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때의 실손보험은 바로 표준화 실손보험이라고 불렀죠. 이 시기는 다시 두 개로 나누시는데 2013년 이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은 한 가지 범위였으나 2013년 4월부터는
단독 실손 의료보험과 통합형 실손 의료보험으로 나눠서 판매된다는 것입니다. 자, 단독 실손 의료보험은 단독 실손 의료보험은 다른 보장은 하나도 없이 오직 실손 의료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 반면에 통합형 실손 의료보험은 실손 의료보장 외에 사망, 우유장애, 암, 입원 수술 등 다른 보장을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할 수가 있죠. 두 종류 모두 실손 의료 보장 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며 단독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형 실손 의료보험에 있어서 실손 의료비 관련 부분이 보험료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표 8-2의 단독 실손 의료보험, 그죠? 보장 내용 및 가입 금액입니다. 자,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에 보시면 기본형은 상해와 질병이 있고, 상해는 입원, 그리고 통원치료는 외래 통원치료가 처방 조제비가 있죠. 질병 입원, 피보험자가 질병을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고, 자, 그리고 통원, 외래 처방 조제비가 있다. 특약은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정식 치료가 있다. 그죠? 자, 실손형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죠. 하지만 일반 정액형 보험은 치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동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금 중복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실손 의료보험과 일반 정액형 보험의 비교입니다. 실손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목적, 실제 발생한 비용을 손해로 입원 부분을 보상해주고, 정액형은 질병 또는 재해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고, 보상 금액 그리고 보상 범위, 다수 계약 가입 시 처리 부분이 비교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보겠습니다. 자, 실손을 보험은 통상 수많은 보험회사 중에 어떤 보험회사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실손을 보험이 다른 민간 보험과 가장 다른 점은 정부가 사실상 제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보장 내용이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조건에서의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가입을 참고로 하고 여기서는 보험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자, 암보험이 필요성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단 1년 암이죠. 자,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신 자료에 의하면 보험 중에서 우리가 매년 인구 10만 명당 암에 의한 사망자 수는 154명으로 우리가 폐암, 그죠? 그리고 간암, 위암 수는 높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통상 남녀로 우리가 구분해 보면 남자는 191명, 여자는 117.7명 정도로 남자의 암 사망률이 여자보다 1.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는 2인 심장질환이 남녀 각각 60.9명, 63.9명일까는 비교가 작지 않을 정도로 큰 수치이죠.
자, 우리가 유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수에 비해서 암으로 사망하는 수가 10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10년째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 자살에 의한 사망률 역시 안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이 기대 수명이 생존할 경우에,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은 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암은 우리의 안정적인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죠. 자, 암이 발병했을 때 우리가 5대 상대 생존율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표에 보시면 5년 생존율을 각 암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정리한 것인데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생존율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국내 암 환자 3명 중에 2명 이상은 일반인처럼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암 환자가 치료 후에 5년 넘게 재발 없이 생존하면 사실상 완치 판정을 낼 수가 있죠. 2019년 12월 24일에 우리가 암치료 후에 5년 넘게 재발 없이 생존하면 사실상 완치 판정을 내는데 2019년 12월 24일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부가 발표한 2017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의하면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4%입니다. 10년 전 54%에 비해서 16.4포인트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암 생존율은 암 환자 이후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데 성별과 나이가 동일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암 환자의 5년 뒤 생존율을 뜻하고 있죠. 이 비율이 100%이면 일반인과 생존율이 같다는 뜻이고 갑상선 안처는 100%를 넘으면 암 환자의 생존율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의미죠. 암 종별로는 갑상선암 생존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100.1% 가장 높고 전립선암과 유방암도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간암과 폐암, 췌장암은 생존율이 낮죠. 자, 발병률과 생존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이며 2018년 기준 전체 사망자 중에 26.5%가 암으로 숨졌습니다. 자, 암 환자와 가족이 받는 고통이 상당하고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는 것이죠. 자, 암 치료에는 비교적 많은 돈이 들지만 또한 소득 생활을 계속할 수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 의료 체계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실직하는 환자 또한 84%가 넘었고 의료비 마련을 위해서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14.4%에 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장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암보험은 암 발생 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해서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서 입원비 그리고 수술비, 치료비 등 암에 대한 치료 자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죠. 아래 제시하는 보험금은 거의 모든 암보험이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보장입니다. 그죠? 암 진단비 먼저 보장 개시 이후에 암 진단이 확정됐을 때 지급되는 자금이죠. 진단 결과 암으로 확정됐을 때 받는 보험금이고 암 입원비는 암 보장 개시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1일당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통상 우리가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 입원 1일당으로 지급하고 지급기간이 120일 한도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암 수술비는 우리가 보장 개실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그죠? 자, 암보험의 특징, 주의사항은 다음 강의 때 계속해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